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최근 스마트워치의 양대 산맥하면 갤럭시 워치와 함께 애플 워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갤럭시 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애플 워치의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런데 문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애플 워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워치를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의 스마트워치 제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박스 패키징은 매우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오픈하게 되면 제프 박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를 오픈하게 되면 제프 스마트워치와 함께 안쪽으로는 충전기, 그리고 한 개의 박스로 또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게 되면 두꺼운 안내 책자와 함께 스트랩이 들어 있는데, 스마트워치에는 액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3D 곡선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데,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게는 갤럭시 워치 대비 조금 더 무겁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스트랩 포함해서 45g인 반면에 제품은 스트랩 포함 58g으로 대략 13g 정도 더 무겁지만,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갤럭시 워치 대비 무겁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께의 경우 갤럭시 워치 대비 조금 더 얇게 되어 있어서 착용 후 손목을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착용감에서는 더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트랩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와 동일한 20mm 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스트랩 교체가 가능한데, 액티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본 스트랩은 너무 저렴한 느낌이 있어서 밝은 색상의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봤는데, 교체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를 했을 때 더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5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3, 4일 해상도에 시간을 항상 표시해주는 AOD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OD 기능의 경우 항상 켜져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시간대에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를 사용하지 않는 밤에는 배터리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화면 밝기는 갤럭시 워치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밝은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 반응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갤럭시 워치에서는 딜레이 없이 매우 부드러운 터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프에서는 화면을 넘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는 속도는 갤럭시 워치 대비 제프가 조금 더 빠르게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젤은 갤럭시 워치 대비 더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 아닌 밝은 색상의 워치 화면을 사용을 해도 미관상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워치 화면의 경우 전용 어플을 통해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했고,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도 가능했지만 갤럭시 워치 대비 워치 화면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일반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 최대 7일, 그리고 시계 모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스펙일 뿐이고, 그래서 배터리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00% 완충 상태에서 화면 밝기는 최대로 24시간 사용을 해봤는데, 배터리는 대략 한 21% 정도 소모가 됐기 때문에 1회 완충으로 대략 한 5일 정도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배터리 성능은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대비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충전 방식에 있습니다. 이 제품이 2020년 9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신상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품 충전을 하려면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꽤나 큰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충전기에 스마트워치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촥 달라붙기 때문에 충전은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출시일과 가격대를 생각을 했을 때 무선 충전 지원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아쉬움인 듯 합니다. 이번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답게 전용 어플의 완성도가 꽤나 높은 편인데, 어플의 설치도 매우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전원을 켜게 되면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스마트폰에서 스캔하게 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어플은 다양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홈 화면과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플레이, 그리고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홈 화면 하단에는 퀵 메뉴가 있어서 위로 드래그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프 역시 전용 어플에서 다양한 앱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자주 사용하는 전화, 카톡, 이메일 등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몇 개의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았는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메시지의 경우는 제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번 제품에서는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과 함께 심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PAI 측정이 가능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PAI 측정이 어떤 것인지는 자막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스트레스와 심박수, 그리고 러닝, 사이클링, 걷기, 트레드밀, 실내 수영, 등산, 크로스컨트리, 스키, 자유운동 등 총 11가지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갤럭시 워치와 함께 심박수, 수면, 그리고 걷기 모드로 측정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심박수에서 갤럭시 워치는 77bpm, 제프 역시 77bpm으로 동일한 측정값을 보여주었는데, 속도에서는 갤럭시 워치가 더 빠르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측정에서는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측정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갤럭시 워치는 총 수면 시간 3시간 49분으로 오전 5시 16분에 잠이 들어서 오전 9시 5분에 잠이 깬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수면 중에 깬 시간이 17분 정도로 실제 수면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제프에서는 총 수면 시간 3시간 42분으로 오전 5시 19분에 잠이 들어서 오전 9시 1분에 잠이 깬 것으로 측정이 됐는데, 그런데 갤럭시 워치에서 측정이 됐던 수면 중에 깬 시간이 제프에서는 전혀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든 시간은 새벽 5시였고 일어난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중간에 살짝 잠이 깬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가 수면 측정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걷기 모드로 두 제품의 운동 측정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거리 측정에서 갤럭시 워치는 2.14km인 반면에 제프는 2.05km로 대략 한 0.9km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됐고, 속도의 경우 갤럭시 워치는 평균 3.9km, 최고 속도는 7.5km에 그래프를 통해서 구간별 속도 확인이 가능했고, 제프 역시 평균 속도는 2.3km, 최고 속도는 3.06km에 그래프를 통해서 구간별 속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속도에서 두 제품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세팅한 다음에 짧게 뛰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갤럭시 워치에서는 이것까지도 측정을 한 반면에 제프에서는 전혀 측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품을 며칠간 사용을 해보면서 몇 가지 아쉬움을 더 발견하게 됐는데, 갤럭시 워치의 경우는 메뉴의 순서부터 추가하고 제외하는 커스텀이 자유롭게 가능했는데, 제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개의 메뉴만 활성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으로 메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5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추가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커스텀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샤오미에서는 이미 GTS라는 시리즈가 출시가 돼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GTS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프리미엄급의 제품인데 국내에 정식 수입이 돼서 28만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AS의 경우는 국내 정식 수입 업체인 팅커웨이를 통해서 1년간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만약에 제품에 어떤 불량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S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샤오미에서 프리미엄급 스마트워치로 출시가 된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우수한 배터리 성능,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측정 성능에서도 꽤나 높은 정확도와 함께 전용 어플에서 다양한 그래프까지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측정 성능에서는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방수의 경우도 최대 50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도 불편함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편의성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기능 꽤나 중요한 기능인데,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수신이 돼서 확인을 할 때 불편함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 그리고 프리미엄급의 제품으로 최근에 출시가 됐음에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자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메뉴 구성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커스텀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정 성능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용자의 편의성에서는 의외로 불편함이 많은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제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